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의사님, 하루에 물 2리터 먹으면 되나요? 이 하루 2리터 억지로 채우려고 물병까지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물을 정확히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우리 몸에서 물이 잘 순환하기 위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모조리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끝에 물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분들도 꼭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딸내미입니다. 지난번에 소금물 영상 보고 그럼 물은 대체 얼마나 마셔야 하나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의사로서 또 부모님들 건강 챙기는 딸내미로서 제가 제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사들이 입만 열면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하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 물이 단순히 목마름을 푸는 게 아니고요. 사람 몸의 약 70%가 물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걸어 다니는 물주머니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는 이 운반이에요. 피의 대부분이 물인데 이 물이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구석구석 실어 나르고 다 쓴 노폐물을 걷어옵니다. 둘째는 청소를 하는데요. 이 콩팥이 노폐물을 물에 녹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강에서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내보냅니다. 셋째는 온도 조절 능력도 있어요. 이 더우면 땀으로 물을 내보내서 몸을 식히고 체온을 일정하게 지켜주죠. 그리고 넷째, 윤활유 역할도 있는데요. 이 관절 사이사이, 척추 마디마디 물이 다 쿠션 작용을 해서 뼈끼리 잘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소화예요. 이 침이나 위액이나 음식을 녹이는 이 소화액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재료가 전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몸에서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의사들이 강조할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들이부으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핵심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다르게 봐왔어요. 이 한의학에서는 물을 그냥 많이 넣는다고 좋다고 보지 않아요. 이 물이 우리 몸에서 잘 도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을 데우고 돌려주는 일을 이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와 신장이 맡는데요. 근데 이 비위와 신장의 기운이 약하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돌지 못하고 고입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고인 물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붓고 무겁고 어지럽고 속이 더부룩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도 더 붓는다는 분은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돌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껜 찬물을 벌컥벌컥 먹는 게 오히려 독이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보약이 됩니다. 자, 그럼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건지 수분 과잉인 건지 한 30초만 저랑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입이 자주 마르고 소변색이 진하고 변이 딱딱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또 반대로 물이 넘치는 그러니까 수분 과잉이거나 물이 잘 돌지 않는 분들은요. 얼굴 손발이 잘 붓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배에서 출렁출렁 소리가 납니다. 같은 물 문제라도 부족한 분, 넘치는 분, 물이 잘 돌지 않는 분, 처방이 정반대라 이걸 먼저 구분을 하고 가셔야 돼요. 보통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면 된다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1945년에 미국의 한 위원회가 사람은 하루에 수분이 2.5리터 정도 필요하다라고 적은 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줄에 그 수분의 대부분은 음식에 들어있다. 라고 분명히 써놨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앞부분만 똑 따서 물 2리터 마셔라 라고 퍼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수분의 약 20% 정도는 밥, 국, 과일 같은 음식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수분이 음식에서 오는 수분까지 다 합쳐서 대략 여성은 2.7리터, 남성은 3.7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0.5리터, 국물이나 음료 즐기시는 분들은 1리터 가까이 이미 밥이랑 국, 반찬, 과일에서 채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물로 따로 챙겨 드셔야 하는 양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물로만 2리터를 우겨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커피와 술은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을 빼버리니까 그건 수분으로 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수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딱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알고 드시면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드시면 좋은데 이 양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면 소변 색을 한번 봐보세요. 이 왜 소변 색이냐면 우리 신장이 아주 똑똑한 정수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몸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소변을 진하게 농축해서 내보냅니다. 이때 작용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 쉽게 말하면 물아껴 호르몬이에요. 이 반대로 물이 넘치면 묽게 희석을 해서 내보내고요. 그래서 이 소변색이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계기판인 거예요. 이 소변색이 가장 적당한 정도는 이 옅은 볏짚색, 연한 노란색 정도고요. 진한 맥주 색깔이면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고, 이 맹물처럼 투명하면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이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갈증을 느끼는 뇌의 감각 자체가 둔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안 마른데 하셔도 속은 말라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목마름보다는 이 소변 색깔을 믿으세요. 다만 비타민제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색이 진해질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둘째는 한꺼번에 벌컥이 아니라 이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겁니다. 이 물을 한꺼번에 들이키면 왜 소용이 없냐면 콩팥이 건강해도 1시간에 많아야 0.8리터에서 1리터밖에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물이 확 들어오면 몸이 어차피 흡수를 못하고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화분에 물을 콸콸 부으면 흙이 못 먹고 밑으로 다 빠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천천히 조금씩 줘야 척척하게 우리 몸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한두 모금씩 나눠 가지고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꼭 물은 미지근하게. 이 찬물은 위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도 찬 것이 비위의 따뜻한 기운을 상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물이어야 위에서 부드럽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셋째는 언제 드시면 가장 좋은가인데요. 같은 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이 자는 동안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데요. 이 아침엔 하루 중에 피가 가장 끈적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셔주시면 끈적함을 풀어줍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드시고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드시면 위산하고 소화 효소가 묽어져서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해집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식후에 드시려면은 식후 1시간쯤에 드시는 게 소화에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두세 시간 전부터는 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원래 이 항이뇨 호르몬, 물 아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소변이 줄어야 정상인데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그건 거슬러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잠을 깨게 되면 그게 더 손해죠. 다만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잠들기 전에 소금물 반 컵 정도 드시는 거는 예외입니다. 그 정도는 양이 많지 않고 농도를 오히려 우리 몸에 맞춰서 드시기 때문에 잠을 덜 깨게 해줍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건 자기 직전에 맹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경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여름에 밭일하거나 아니면 오래 걸으실 때는 목마르기 전에 미리 조금씩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갈증 신호가 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드셔주시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맹물만 들이키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난번 소금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을 약간 타가지고 드셔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몸에서 물이 잘 순환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잘 마셔도 그 물이 몸에서 안 돌고 고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잘 순환하도록 돕는 습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물을 데우고 돌리는 엔진이 바로 비위. 그러니까 이 소화기거든요. 근데 찬 음식이랑 찬물 자꾸 드시면 그 엔진의 불이 자꾸 꺼지고 물이 안 돌고 고여버려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찜질만 해주셔도 우리 몸에 물이 잘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종아리를 자주 움직이세요.
우리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래 앉아 계시거나 누워만 계시면 물이 아래로 쳐져 버려서 다리가 붓거든요. 이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발목을 까딱까딱 해 주세요. 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짜주면서 고였던 물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이 한의학에서도 기운이 돌아야 물이 돈다고 봐요. 안 움직이면 기가 막히고 물도 그 자리에서 고이는 거죠. 셋째는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올려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벽에 다리를 한 10분 정도만 올려두시면 이 하루 종일 다리에 고였던 물이 위로 빠지면서 다음날 아침에 붓기가 한결 덜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물을 오히려 정해진 만큼만 제한해서 드셔야 돼요. 첫째는 심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둘째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 셋째는 투석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면 몸 밖으로 못 빼내서 붓고 숨차고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물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정반대 처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정해진 양을 지키셔가지고 드세요. 제 진료실에도 68 되신 어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 물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 종일 찬물을 2리터씩 꾸역꾸역 채우겠다고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마실수록 얼굴하고 손발이 더 붓고 오후 되면 머리 멍하고 막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물을 끊으라는 건 아니고 찬물을 미지근하게 바꾸시고 한 번에 말고 한두 모금씩 나눠서 드셔 보시고 물 마시는 걸 한 1.5 리터 정도로 줄여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 주쯤 뒤에 다시 오셨을 때 붓기가 한결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 드리면 숫자 2 리터 지키실 필요 없고요. 1에서 1.5 리터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 내 몸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우시면 소변 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미지근하게 드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 보시고 댓글로 "나도 바꿔 볼게요." 한마디 남겨 주시면 제가 다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도는 게 더 중요한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한의사 딸내미가 잘 챙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